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심층 탐구 자료, 2026년 4월 16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인데요. 네. 제가 이걸 처음 딱 펼치고 나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숫자를 잘못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수치들이 워낙 기록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무슨 세상의 모든 전쟁 리스크나 경제 위기 같은 게 마법처럼 싹 사라진 약간 그 완벽한 평행 우주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지표만 딱 떼어놓고 보면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축제 분위기죠. 네, 축제죠. 오랫동안 시장을 막 짓눌렀던 먹구름이 걷히고 전 세계 자본이 동시에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낙관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치를 좀 짚어보면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2% 넘게 껑충 뛰면서 6,090선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냈고요. 네. 코스닥도 1,150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 다우존스는 한 48,500선에서 살짝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나스닥이 무려 10일 연속 상승입니다. 이게 5년 만에 최장기 랠리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거기다가 대만, 상하이,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 증시 전광판이 진짜 온통 새빨간 상승장이에요. 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 종전 시그널 이런 단어들이 도배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건 확실히 시장에 꽉 막힌 숨통을 틔워주는 아주 강력한 방아쇠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아, 방아쇠 역할이다. 네, 전쟁의 공포가 딱 줄어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파괴된 걸 다시 짓는 건설주 아니면 위험을 좀 더 감수하는 투자에 돈을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오늘 브리핑 자료에서도 그 한국 건설업이 6%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미국 부동산 섹터도 하루 만에 7% 이상 뛴 게 바로 그런 안도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약간 저는 여기서 묘한 기시감이 든달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게 분명히 엄청 훌륭한 호재이긴 한데 과연 코스피를 6천선 위로 확 밀어올리고 나스닥을 5년 만에 최장기 상승으로 만들 만큼의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오,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치 지금 시장이 결말 스포일러를 미리 본 영화 관객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스포일러를 본 관객이요? 네, 그러니까 화면 속 주인공이 총을 맞든 위기를 겪든 관객은 어차피 평화라는 해피엔딩이잖아 하면서 극장에서 그냥 엄청 편하게 팍천 먹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 스포일러를 본 관객이라는 비유가 지금 증시 심리를 진짜 완벽하게 짚어내셨네요. 그런가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정말로 그 해피엔딩을 맹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랠리의 화려한 겉포장지가 그 평화 기대감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알맹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알맹이요? 네, 그 힌트가 바로 누가 이 주식을 샀는가 하는 그 수급 데이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 그 외국인이랑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코스피 6천선 돌파한 날에 개인이 무려 259만 주를 팔아치웠더라고요. 엄청난 물량이죠. 근데 반면에 외국인은 6만 5천 주, 기관은 57만 주 이상을 완전 싹쓸이하면서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점인데 개인이 파티장을 딱 떠나니까 그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큰 손들이 오히려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파티장 한가운데로 들어왔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표면적인 뉴스의 헤드라인이랑 시장의 진짜 체력, 즉 펀더멘탈이 딱 교차하는 순간인 거죠. 아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 6천이라는 이 전인미답의 숫자가 일종의 거대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떨어지겠지 이런 거잖아요. 네,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근데 수조 원 단위의 자금을 굴리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단순히 중동의 평화가 올 것 같아 라는 그 뉴스 하나만 믿고 이 꼭대기에서 주식을 막 줍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뭔가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돈의 흐름에 베팅을 했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그냥 꽉 막힌 도로를 뚫어준 파란불 신호등 정도라면 이 무거운 증시라는 자동차를 폭발적인 속도로 밀어붙이는 진짜 메인 엔진은 대체 뭡니까? 그 엔진은 사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 파괴력을 약간 과소평가하고 있는 두 단어, 바로 AI와 반도체죠.
아, 역시 AI와 반도체군요. 이번 브리핑 자료에 나온 그 한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봐도 그 파괴력이 숫자로 그냥 증명이 되더라고요. 네, 수치가 엄청나죠. 삼성전자가 2% 이상 오르면서 시총이 무려 1233조 원을 찍었고요. SK하이닉스로 3% 가까이 뛰면서 시총 809조 원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테크 기업도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덩치가 산만한 기업들이 이렇게 가볍게 훅훅 날아오른다는 게 저는 보면서도 참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의 돈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네. 혹시 브리핑 자료에서 그 국내 ETF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 확인하셨나요? 아, ETF요? 네, 저 그거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내 ETF 시장 규모가 400조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00조. 네. 심지어 키움증권은 K반도체를 테마로 무려 2경원 규모의 미국 ETF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조를 넘어서 2경원입니다. 무슨 우주거리 잴 때 쓰는 숫자 같잖아요. 도대체 이 ETF라는 바구니에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건가요? 방금 블랙홀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액티브 ETF가 만들어낸 작은 블랙홀 현상입니다. 액티브 ETF요? 네, 과거의 투자는 보통 코스피나 나스닥 전체 지수가 오를 거다에 돈을 거는 약간 수동적인 방식이었다면요. 그냥 지수 추정형으로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글로벌 자본은 AI와 반도체라는 아주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정말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테마를 집중적으로 쫓아가면서 펀드 매니저가 막 적극적으로 종목을 갈아치우는 액티브 ETF가 미국에서 연간 20%대 수익률을 내주니까요. 와, 20%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뭉칫돈이 진짜 기계적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이게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컨베이어 벨트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별 기업 실적이 좀 나쁘면 투자자들이 놀라서 주식 팔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막 수경 원단위 자금들이 AI, 반도체 이렇게 이름표가 딱 붙은 펀드로 끝없이 그냥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동 입금이죠. 그러니까 그 펀드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얘네들한테 개별적인 악재가 살짝 터져도 이 글로벌 컨베이저 벨트가 계속 현금을 쏟아 부어주니까 주가가 밑으로 안 빠지고 버티거나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군요. 와, 컨베이어 벨트라는 표현이 지금 시장 메커니즘을 너무 완벽하게 설명하네요. 개별 주식의 흔들림을 그냥 돈의 힘으로 압도해버리는 거대한 구조적인 자금 유입인 거죠. 네네. 청취자 여러분도 최근에 본인 퇴직연금이나 주식계좌 수익률 한번 쓱 확인해 보셨다면 왠지 모르게 내 계좌에 AI 펀드나 반도체 ETF 비중이 부쩍 늘어나 있는 걸 발견하셨을 겁니다. 제 계좌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그냥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돈을 그쪽 방향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외국인이란 기관이 코스피 6,000선이라는 엄청난 고점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주식을 막 쓸어 담을 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내는 성장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어도 주식시장만 딱 높게 본다면 그 확신은 100% 진실처럼 보이죠. 막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장밋빛 기계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브레이크요. 주식시장이라는 이 화려한 파티장 안쪽만 보면 모든 게 너무 완벽한데 경제라는 큰 그림을 보려면 돈의 진짜 값을 매기는 시장, 이른바 채권이나 외환, 원자재 시장, 그 FICC 시장도 같이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브리핑 자료의 이면을 보는 순간 솔직히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아하, 저 화려한 메인 무대 뒤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엇갈린 경고 신호들을 벌써 발견하셨군요. 네, 완전히 모순된 현상들이 막 사방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금리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금리. 주식이 저렇게 막 불을 뿜으면서 상승하려면 대개 금리가 좀 안정적이거나 내려가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는 그게 교과서적이죠. 근데 브리핑 자료를 보면 글로벌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OBP, 그러니까 0.05%포인트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올랐죠. 네. 숫자 자체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겠다는 그 매파적인 강경한 고집을 안 꺾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고용지표나 물가 보고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골디락스구나 이러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정작 돈을 빌려주는 채권 시장은 잠깐 인플레이션 아직 안 끝났어. 금리 더 오를 위험이 커. 라면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온도 차이죠. 주식시장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막 긍정적인 이야기만 편식을 하는 거고, 채권 시장은 엄청 냉정하게 현실의 위험 비용을 막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근데 이 혼란이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원자재 쪽도 복잡하죠. 네, 달러 가치가 살짝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하락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달러 약세니까 우리 같은 신흥국 증시에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호재죠. 근데 WTI 국제 원유를 딱 보면 하루 만에 2달러 넘게 뛰어서 92달러 선을 뚫었습니다. 네, 유가가 튀었죠. 더 웃긴 건 뉴스 헤드라인에는 국제 유가 3주 만에 최저 수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오르고 있는 건지 바닥을 기고 있는 건지 도무지 방향성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원유 시장이 지금 극심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딜레마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선유국들이 감산을 하거나 중동에서 국지적인 충돌이 날까봐 하루 이틀은 막 가격이 위로 튀어오르거든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근데 이걸 3주나 한 달이라는 조금 긴 트렌드로 쭉 늘려놓고 보면 결국 전 세계 공장들이 덜 돌아가서 기름 수요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본질적인 공포가 밑바탕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위로 튈지 아래로 꽂힐지 시장 참여자들조차 확신이 없는 아주 불안한 상태인 거죠. 야,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보다가 진짜 가장 소름 돋았던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모순의 극치인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전쟁 끝났다, 경제 좋다 이러면서 환호성 지르면서 위험자산에 돈을 막 몰빵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금, 이 금 가격은 인기가 뚝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이 다 사라졌다고 믿으면 비싼 보험을 해지하는 게 당연한 이치니까요. 맞아요. 근데 자료를 보면요. 금 가격이 오히려 폭등을 해서 10만 3천 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죠. 게다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마저 거대한 ETF 자금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정확히 금이랑 똑같이 10만 3천 달러 선을 딱 찍었어요. 놀라운 일치죠. 아니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만났다는 이 우연도 진짜 신기하긴 한데요. 네. 생각해보세요. 주식이라는 극단적인 위험 자산하고 금이라는 극단적인 안전 자산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향해 막 달리고 있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치 사람들이 엄청 신나는 클럽 파티장에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데 몸에는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몰라서 두꺼운 구명조끼를 꽉 껴입고 있는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와, 그 구명조끼 비유, 그게 현재 금융시장의 민낯을 진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기이한 모순을 풀려면 딱 두 가지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첫째로 지금 금값이 오르는 건 단순히 내일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런 단기적인 공포 심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브리핑에도 살짝 언급이 됐는데 중국의 금매입 증가라는 아주 강력하고 구조적인 수급이 뒤를 딱 받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국가들이 달러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못 믿겠다. 달러 대신에 진짜 실물금을 창고에 막 긁어 모으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달러라는 종이돈의 가치가 하락할 거에 대비하는 국가 패권 차원의 거대한 움직임인 거죠.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가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양방향 베팅입니다. 양방향 베팅이요? 네,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그 똑똑한 스마트 마르들은요,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구명조끼를 실제로 꼭 껴입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미친 듯이 사고 금도 사고 양적 다 건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그들 머릿속은 지금 이런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이 주식시장의 거대한 랠리는 수익을 내려면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주식 비중은 꽉 채우자. 일단 파티는 즐기자.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연준이 끝끝내 금리를 안 내려서 기업들이 빚더미에 눌려 터지거나 아니면 다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 예상치 못하게 다시 빵 터진다면 그러면 그 한 방의 충격으로 이 거대한 자금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텐데 그럼 모든 게 끝장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주식 수익금의 일부를 딱 떼어내서 기존 달러 시스템의 통제를 안 받는 대체 자산, 즉 실물금하고 디지털금인 비트코인을 무섭게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방어막, 이른바 해지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 거죠. 와, 세상에.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안 풀리던 퍼즐이 쫙 맞춰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희에 찬 주식시장 전광판만 보면 이건 완전 완벽한 해피엔딩인데 사실 겉으로는 주식을 사면서 파티를 신나게 즐기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모를 대폭락에 대비해서 가장 먼저 비상구문고를 꽉 잡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돈들은 철저하게 이 위험의 양극화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진짜 뼈 때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 화려한 지수 상승에만 취해서 넋을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팽팽한 모순, 그러니까 화려한 파티장과 숨겨진 비상구 사이에 이 숨막히는 긴장감이 대체 언제 결판이 날까요? 이제 진짜 현실을 마주할 시간표를 볼 차례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의 심리와 구조를 막 엑스레이 찍듯이 진단해봤다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무엇을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시간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리핑 맨 마지막에 있는 주간 증시 캘린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캘린더 안에는요, 지금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저 긍정적인 내러티브들의 과연 현실 세계의 진짜 데이터랑 딱 맞아떨어지는지 검증하는 일종의 거대한 지뢰밭이 숨어 있습니다. 지뢰밭. 당장 오늘 4월 16일에 발표될 굵직한 일정들만 봐도 시장을 막 뒤흔들 수 있는 트리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거든요. 네, 캘린더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중국의 1분기 GDP 발표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시장의 예상치는 4.8%라고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한국 시장, 특히 오늘 무려 6%나 올랐던 건설이나 산업재 섹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한국의 화학, 철강, 기계 같은 전통 산업재 기업들은요. 중국의 공장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들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수출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국 GDP가 4.8%로 훌쩍 넘어서 5%대의 깜짝 실적을 딱 보여준다. 오, 서프라이즈. 그러면 시장은 중국이 드디어 살아나는구나. 한국 기업들 수출도 팍팍 늘겠네? 이러면서 오늘 급등했던 산업재들이 코스피 6,000선에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데 쐐기를 박아줄 겁니다. 완전 파란불이네요. 근데 반대로 4.8%에 턱없이 못 미친다. 그러면 환호성 지르던 투자자들은 곧바로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썰물처럼 쫙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와, 갑자기 현실의 얼음물을 확 뒤집어 쓰는 셈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같은 날 밤에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한국에선 또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굵직한 애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쉴 틈이 없죠. 그리고 내일 17일 금요일 오전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까지 딱 버티고 있어요. 이 한은의 금리 결정은 특히는 더 예민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칫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외국인 자금이 막 빠져나갈까 봐 다들 긴장하고 있는 판국인데 여기서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던지는 멘트, 단어 하나하나에 채권 시장이랑 외환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칠 수 있거든요.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근데 다음 주 일정은 더 살벌하더라고요. 다음 주도 엄청나죠. 21일에는 미국 경제의 핵심 소비 체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22일에는 글로벌 전기차 그리고 테크 산업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바로미터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을 쫙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이 평화로울 거야, AI가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 기분 좋은 소문과 전망만 가지고 가격을 진짜 미친 듯이 영혼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저 캘린더에 적힌 날짜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시장은 이제 자비 없는 냉정하고 기계적인 숫자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적표? 네, 중국 공장이 정확히 몇 %나 돌았는지, 미국인
외국인들이 마트에서 지갑을 얼마나 열었는지, 테슬라가 차를 진짜로 몇 대나 팔았는지 그 숫자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와, 소문으로 사서 뉴스에 팔라는 그 오래된 증시 격언이 지금처럼 무섭게 들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브리핑의 핵심 관전 포인트에서도 이 지표 발표들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유발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심해야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이 아슬아슬한 시점에서 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들고 도망쳐야 하나요? 극단적으로 다 팔고 도망치는 회피 전략보다는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마트 머니들, 그 큰 손들이 보여준 양방향 대비를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적용할 때라고 봅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라. 네, 시장을 무조건 비관해서 파티장을 떠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본인만의 확실한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을 딱 정해둬서 만약에 급락이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기본이죠. 여력이 조금 되신다면 주식 비중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이나 달러 혹은 채권 같은 좀 다른 성격의 자산으로 분산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네, 혹시 모를 예측 불가능한 하방 압력에 대비하는 그 해칭 전략을 지금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심층 탐구의 내용들을 하나로 쫙 꿰어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는 우리에게 완전 빛과 그림자처럼 상반된 두 장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는 코스피 6천선 돌파, 그리고 400조 원대 액티브 ETF라는 그 거대한 자금의 컨베이어 벨트가 막 윙윙 돌아가는 소리, 또 평화 무드에 취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아주 눈부시고 화려한 주식시장의 사진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한 장의 서늘한 사진이 있었죠. 네, 여전히 높은 금리와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 불안한 원유 가격 속에서 혹시 모를 파국을 대비하면서 금이랑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선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 아주 극도로 조심스럽고 차가운 FICC 시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란의 파티장 한가운데서 두꺼운 구명조끼를 꽉 껴입고 춤을 추고 있는 그 스마트머니 아주 영리하고도 서늘한 양면성을 우리가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의 전광판만 딱 보면요.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아주 완벽한 블록버스터 영화의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끈질겼던 전쟁 공포도 끝날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진정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막 미래의 불을 무한정 쏟아내줄 것 같은 AI라는 마법의 지팡이까지 딱 등장을 했으니까요. 네, 완벽한 세팅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딱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요, 시장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랑 희망사항들을 이미 현재 주가의 100%, 아니 120%까지 전부 다 선반영을 해버린 상태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이 매끈한 유리구슬에 당장 다음 주에 나올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다거나 중국의 성장률 수치에서 아주 미세한 미스라는 작은 균열이 딱 발생했을 때 균열이 생기면 이미 엔진이 과열될 대로 막 과열된 지금의 증시는 과연 얼마나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반드시 염두에 둬야죠. 아까 우리가 영화 스포일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관객들은 주인공이 결국 승리한다는 결말을 믿으니까 막 환호하면서 팝콘을 즐기고 있죠. 네. 하지만 영화가 끝난 줄 알고 자막이 다 올라간 뒤에 감독이 몰래 숨겨놓은 엄청난 반전, 즉 충격적인 쿠키 영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쿠키 영상이요? 네. 오늘 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이 아주 달콤한 해피엔딩 직후에 갑자기 스크린에서 팍 튀어나올지도 모를 그 불길하고도 서늘한 쿠키 영상의 충격까지 온전히 방어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주 뼈아픈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순된 지표들이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재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한마디 더 붙이자면요. 주식시장의 그 뜨거운 환희에 동참은 하시되 시장의 이면에 숨어있는 저채권과 원자재 시장의 차가운 경고음에도 항상 양쪽 귀를 다 열어두는 그 균형 감각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깊이 있고 명쾌한 통찰로 이 복잡한 시장의 퍼즐을 쫙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언제나 냉정하고 성공적인 투자자시길 바랍니다.